네,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유류를 정화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서울시가 그 용산 미군기지 유류 오염을 걷어내는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. 그래서 소송을 냈죠. 그래서 이긴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용산 미군기지 그 유류 오염 제거 비용과 관련해서 그 서울시가 소송을 낸 것은 이번까지 모두 그 6차례인데요. 네. 다들 이제 그 승소를 했습니다. 네. 과거 그 5차례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 정부로부터 그 유류 오염 제거 비용을 이제 그걸 돌려받았고요. 네. 이번 소송은 그 녹사평역 인근의 지하수 유류 제거 작업과 그 양수정, 말하자면 이제 그 오염된 지하수를 퍼내기 위한 이제 구멍을 이제 판 거죠. 그래서 그 양수정 추가 설치 등에 따른 비용 네. 2억 8,800만 원을 이제 그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던 것인데요. 이 법원은 그 지금도 이 주한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그 유류 저장 탱크와 그 배관에서 유류가 유출돼 녹사평역 그 인근 부지가 계속 오염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. 네. 따라서 뭐 당연히 정부가 서울시에 들어갔던 비용을 이제 그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. 네, 이게 한두 해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그렇죠. 때문에 그 시작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. 네, 그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서 뭐 잇따라 이제 그 토양 오염 사태가 이제 밝혀지면서 이 오염 문제 네. 굉장히 큰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? 이제 특히 그 용산 기지 이제 반환 문제가 네. 부각되면서 과연 우리가 돌려받는 땅이 이게 제대로 된 땅이냐 아니면 완전 오염돼서 이제 못 쓰는 땅 아니냐 그렇죠. 이런 네.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제일 먼저 그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은 그 2001년도입니다. 그 용산 미군기지 인근에 이 녹사평역이죠. 그 부근 네. 맨홀에서 이제 분출된 그 지하수에서 네. 이제 기름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됐었고요. 이 조사 결과 그 오염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. 이에 따라서 그 미군 기지 안은 주한미군이 이 주변 지역은 이제 그 서울시가 좀 정화 작업을 좀 하도록 하자 이렇게 네. 이제 한미 간에 이제 합의가 됐고 주한미군은 2003년 이 기지 내 정화 작업을 이제 마쳤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기지 내에서 모든 오염 물질을 다 제거를 했고 뭐 추가적인 이제 말하자면 유출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. 네. 그러나 그 이번에는 그 2006년이었죠. 이 캠프김 역시 뭐 용산 기지 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부대인데요. 바로 그 인근 그 한국전력의 그 전력구 안에서 역시 그 기름 유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 미군 측은 이 토양 오염 조사 결과 인체에 뭐 유해로운 정도는 아니다. 뭐지 이런 입장을 갖고 따라서 뭐 추가적인 어떤 뭐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좀 방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. 서울시는 이제 그래서 그 지하수 등에서 이곳에서 나오고 있는 지하수 등에서 계속 그 기름 유출 사실이 좀 확인이 되면서 네. 이에 대한 그 오염 제거 작업을 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좀 미군 측이 좀 미봉책으로 좀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. 또 발견되면 또 뭐 마무리 짓고 그런데 이 오염 작업이 그럼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? 네, 그렇죠.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. 지금까지 지금 서울시가 네. 그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런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한 비용만 한 60여억 원 되고요. 네, 죄송합니다. 이 40여억 원 되고요. 네, 네. 네. 소송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일을 좀 받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. 이게 그 뭐 흙을 다 물로 다 뭐 씻어내야 되고 그렇죠. 정화 작업을 해야 되고 많이 힘든 작업이라고 하던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정화 작업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울 수가 없고요. 이 오염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좀 알려주시죠. 네, 우선 먼저 좀 전제해야 될 것은 네. 용산 기지나 용산 미군 기지나 혹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캠프 김이죠. 캠프 김 부지 안에는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. 알 수가 다만 없어요. 이제 그 용산 기지 주변 기름 누출로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이 토양의 경우에는 1235 제곱미터가 이제 그 오염된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2001년 그 처음 기름 누출이 그 발견됐던 이 녹사평역 인근 부지가 한 11,776 제곱미터 정도. 그리고 그 2006년 이제 그 오염이 파악된 캠프 킴 부근의 그 주변이 한 459 제곱미터 정도 이제 그 오염이 돼 있는 걸로 밝혀졌고요. 네. 또 이제 문제는 이 토양뿐만이 아니라 그 용산기지 부근의 지하수 718만 리터에 달하는 이제 지하수도 이제 그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. 네. 이 녹사평역 주변이 6,594 세제곱미터.
그리고 캠프 김 주변이 이제 그 584 세제곱미터 정도가 이제 그 오염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용산기지 주변에 네. 주변에서만 이제 오염된 것으로 네. 이제 확인된 것으로 이제 확인된 것이죠. 거기만 발견된 거죠, 네, 현재. 그렇죠. 그 토양이 오염되면 이걸 다시 복구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하수까지 오염됐다라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참 이제 사실 어려운 작업인데요. 아마 네. 이제 기름에 젖은 그 땅을 이렇게 만져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. 그거 네. 그 전혀 말하자면 이렇게 그 잘 안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제 그 땅 같은 경우에는 토양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깊이만큼 땅을 모두 파서 흙의 종류와 이제 그 오염 물질에 따라서 그걸 일일이 그 씻어내는 이른바 그 이제 세정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. 네. 또 이제 그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별도의 이제 오염 정화 시설에 돌려가지고 이것을 다시 그 세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말하자면 이 토양 및 그 지하수 오염 관련 기술 사실은 상당히 그동안 뭐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.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그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.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양 오염은 자연적으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그 분해될 수는 있겠지만 네. 뭐 분해가 되려면 정말 수억 년 그렇겠죠. 이제 이런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. 아주 폐해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제 그 이 토양 오염 문제, 지하수 문제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.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제 시는 직접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와 서울시 간에 이제 소송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파 규정 때문에 그렇겠죠. 네, 그렇죠. 그 주한 미군 주둔군 이제 주의 협정이죠. 이 소파 규정에 따라서 이 서울시나 민간인들이 미군이나 미국 정부에 직접 어떤 피해를 보상을 좀 요구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. 일단 뭐 오염 제거 비용 분명히 이건 이제 그 주한 미군의 어떤 그 유료 저장소나 여기서 그 새 나온 것이 분명함에도 네네. 불구하고 네. 일단은 소파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 그 피해 배상을 좀 요청하도록 돼 있고요. 그러면 이제 그 정부가 대신해서 일단 피해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한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소파 협정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피해를 일으킨 미군 측에 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네. 정부를 통해서 대리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여론도 많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던 사안인데 정부 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? 네, 이제 사실 이 분담금 주둔비 분담금 문제도 이제 어제 뭐 네, 타결됐다고 그렇습니다.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상당히 좀 우리한테 좀 불리한 협상이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참 사실은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주한 미군한테 우리가 좀 주둔해 주십시오.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죠. 근데 네. 어떻든 이 용산 기지 오염 문제만 하더라도 그 지금 주변 지역이나 인근 지하수의 그 오염 제거 비용 정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는 정작 용산 기지나 주한미군 기지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또 캠프 킴 이런 그 부지 내에 과연 토양이 얼마나 오염됐을지 그렇겠죠. 그 밑에 네. 지하수 오염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이제 당연히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죠.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리 이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직접 서울시에서 이제 주한미군의 그 구상권을 직접 그 비용들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에 대신 청구를 하고 네. 정부가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그러나 이제 그 정부의 구상권 역시 이 소파 규정에 따르면은 전체 액수가 아니고 전체 액수의 그 75%까지만 사실은 이제 그 미군한테 주한미군에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25%는 이제 그 동맹군을 우리나라에 그 받아들인 부분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그만큼 이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러면 먼저 주한미군이나 미국에 대해서 다른 뭔가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요? 답답하기만 한데요. 네, 사실은 이제 그 더 문제는 네. 지금이라도 더 이상 사실은 그 노출되는 게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은 들어갈 수가 앞서도 없어요.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오염 제거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그 캠프 김 주변에서 네. 주변 인근 지하수에 다시 그 이제 기름 유출 사실이 확인이 됐고 계속 오염되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일단은 이미 오염된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별도의 문제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오염 요인을 좀 더 그 말하자면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그 실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리고 누출대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주한미군이 알아서 했다고 하지만 계속 그 기름들이 누출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. 아직 해결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네.
그리고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 맞으면은 오염 정도에 대한 기준도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돼 있는데요. 이제 우리 국내법에는 원래 2009년도에 보면은 오염 정화와 그 관련된 조사 방식을 국내법에 의한 그 토양 정밀 조사 대신에 네. 미국 측이 요구한 이른바 유해성 평가로 이제 바꾸기로 합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. 이 유해성 평가란 건 뭔거니? 일단 뭐 토양이 오염됐다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. 그러면 뭐 그거는 토양 오염을 보지 않는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. 그러나 사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토양 자체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토양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. 인체에 유해한 문제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이 토양 정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대신에 그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사실은 앞으로 기지를 이전받는 데서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.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참 이거 미군 측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토양을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다. 미군 측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정화 작업이 언제까지 이게 계속돼야 하느냐.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번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네. 계속 사실은 배관이나 유류 저장소 이런 데에서 그 기름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이제 이런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떻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서울시로서는 계속 주변 지역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이게 말하자면 더 이상 노출이 없어야 지하수나 등등의 그 오염도 일단 그 말하자면 한번 제거를 한다거나 그러면 깨끗해질 텐데 네.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얼마나 더 돼야 되는지 굉장히 좀 막연한 이런 실태고요.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이 이 정밀 실태 조사나 혹은 그 토양 정밀 조사 같은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과연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네요. 이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인데 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네요. 네. 네, 뭐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한미 간의 공동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 미군 기지 작업 이제 정화 작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니까요. 좀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. 다음 사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울시의회가 대중교통 할인 나이를 기존의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이 사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이유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건가요? 네, 일단 뭐 김용석 민주당 서울시 의원 등 그 3명이 이거 지난 10일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. 네.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. 24세까지를 이제 그 청소년으로 보아서 이들에 대한 그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. 기존처럼 9세에서 13세까지는 그 시내버스와 그 지하철 요금의 그 50%, 그다음에 50% 이상이고요. 네. 만 14세에서 그 18세까지는 그 20% 이상, 만 19세에서 그 24세까지는 네. 이제 10% 이상을 좀 할인하도록 해주자. 이제 이런 그 조례안입니다. 이제 왜 이런 조례안을 추진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네. 말하면 사실 이제 그 18세 이상이면은 19세 이상이면은 이제 그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나이들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예. 그러나 요즘 그 청년 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의 그 얇은 주머니 사정 그리고 그런 이제 청소년들을 또 데리고 있는 가계 사정을 고려해서 일단 좀 이런 할인 혜택을 좀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세대 간의 그 형평성 문제를 이제 이들 의원들이 그 제기하기도 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에게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같은 것을 이제 주는 것은 이분들이 그 경제적인 활동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드리는 건데 만 19세에서 그 24세 지금 경우에도 요즘 워낙 그 청년 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최소한 한 10% 정도의 할인 혜택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. 이제 이런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. 취지만큼은 좀 웃음을 띠게끔 하는 따뜻한 소식인 것 같긴 한데 서울시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. 네,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사실 죽을 맛이죠. 그런데 그 지하철 그렇죠. 예. 이런 무임승차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중앙정부의 이 부분은 전체 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좀 재정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비록 이제 10%라고 하지만 네. 이 부분을 올리기에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좀 큰 부담이 있다. 그래서 사실 내놓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이런 네. 눈치가 역력해 보입니다. 지금 어떻습니까? 평론가님 보기에는 좀 이 부분이 여론의 어떤 그 반향을 찬성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좀 신중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좀 뭐 생색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론이 나올 것 같아요.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네. 그 할인율이 그 10% 아니겠습니까? 네. 뭐 전체 다를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10%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얼마나 청소년 그 이런 19세에서 24세 계신 이런 분들한테 이제 과연
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, 오히려 그 10% 할인, 10% 할인 세대,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세대야말로 사실 갖게 되는 그 좀 자괴심이랄까요? 이런 부분도 더 클 수 있고,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할인 혜택이 갖는 사실은 어떤 그 부담의 경감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저항이나 반발, 그리고 또 이들 대상자들의 어떤 자괴심, 사회적인 네. 자괴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 좀 신중하게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차라리 좀 그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좀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. 네, 그렇죠. 우리 사회가 일단은 뭐 젊은 세대들한테 좀 일자리를 좀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. 네. 정말 이들 세대를 위한 무슨 말하자면 제도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네.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청년 실업자 같은 경우에도 직장을 못 가졌던 아예 네. 직장 진입을 못한 이런 친구들한테도 다른 북유럽이나 혹은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실업수당을 지급한다거나 네. 이런 제도 같은 것을 오히려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. 네, 잘 알겠습니다. 하여튼 여러 가지 묘수를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자, 백병규 시사평론가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